안녕하세요. 작은 책 속에서 큰 세상을 만나다 빛날 형광펜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과거의 특정 시점이 문득 떠오르게 되고 현재의 나를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발가벗은 채 남들 앞에 서 있는 듯한 그 민망함과 창피함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그때는 왜 그랬지?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되는데 바보같이.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말들을 저한테 던져보기도 하는데요.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가장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하나는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 교실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을 때였고요. 다른 하나는 대학원 세미나 발표 자리에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의 북리뷰는 데일 카네기의 대화론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기계발 분야의 대부로 알려져 있고 성공학 지침서로 워런 버핏, 버락 오바마의 인생을 바꾼 책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책 인간관계론, 성공론, 그리고 대화론 이렇게 3부작으로 북일 미디어에서 번역한 책입니다. 이 3부작 책 중에서 대화론은 우리 일상에서 개인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중 앞에서 하는 연설이나 프리젠테이션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대화의 기술, 즉 화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네기가 가르친 대화의 기술을 배운다면 당신의 소득은 150% 이상 늘어날 것이다. 워런 버핏이 말했다고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 같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연설, 프리젠테이션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직장에서 모임에서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대화의 기술은 중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화술이란 단순히 청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뜻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우물거리거나 혼란스러운 말만 하게 되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업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일에 만족감을 얻는 길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쉽게 말하고 싶은 사람, 자신의 충실한 내면을 좀 더 잘 표현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는 말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전체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쉽게 말한다. 자신의 충실한 내면을 잘 표현한다. 즉 자신감과 충실한 내면의 표현. 제가 고등학교 시절 부족했던 거는 자신감이었고 대학원 세미나 발표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자신의 충실한 내면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창시절 한 학급당 6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학생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말에 떨림이 울려 퍼졌던지 일어나서 발표하고 책을 읽을 때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이 막히고 주체할 수 없는 경련이 일어났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 딱딱해지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집니다. 대중공포증이 몰려와서 트라우마로 남게 되고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대화나 연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자신감 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남 앞에서 말하기가 두려운 사람은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대중공포증도 잘 쓰면 약이 된다. 데일 카네기의 이 말을 잘 곱씹어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나 망설이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백지 상태가 되는 것은 남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할 수 있는 자신감 개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중공포증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은 약간의 긴장감은 생각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중연설이나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당연히 나 자신보다 외부 시선에 압도당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일단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겸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의 생각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조금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의식도 성장했고요. 그러나 아직도 생각의 개념에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대학원 세미나 발표회장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상황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논문 발표회 같은 세미나 자리에는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박사과정 선배들도 많았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반론과 반박의 화살이 바로 날아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분량의 발표 자료를 단어 하나하나 암기하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과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내면에서 고민하고 충실하게 생각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슴에서 나오지 않고 기억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기억했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엉망이 되기 십상입니다. 기계적인 암기와 표현은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생각도 멍해질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대화를 할 때나 연설을 할 때 절대 단어 하나하나씩 암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개념뿐이고 개념이 명확하다면 말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개인 간의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말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면 곧바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단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이야기거리가 감칠맛 나도록 풍부해질 때까지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떠오른 개념을 빠짐없이 종이에 적어라. 개념을 확인시켜줄 정도의 몇 단어면 된다. 종이 위에 개념을 적어 놓으면 연결되지 않는 단편을 정돈해 체계를 세우기가 쉬워진다. 머릿속에 개념이 정리되고 그 개념을 연결시켜 나가는 고민이 없이 단지 글로 써있는 내용을 암기해서 말하는 것은 청중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감동을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함과 내면의 표현, 개념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면 자신감은 절로 따라옵니다. 대화의 기술이란 바로 내면의 표현과 자신감의 표출이지 현란한 말솜씨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나 연설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고 내면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데일 카네기는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고 학생들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관세사로서 무역과 유통에 대한 강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데일 카네기의 조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주의 깊게 읽은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배운 바를 말하라. 아무리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도 나는 항상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배울 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본인이 살아온 동안만큼 이야기거리를 만들면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가능하면 예전에 있었던 일을 명백한 예로 들어 이야기하라. 이러한 예로 카네기는 출세하기 위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얘기, 취미나 여가활동, 믿음이나 신념 등을 이야기거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예전에 겪었던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재미있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카네기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면 듣는 사람도 재미있게 들을 것이다. 과연 쓸만한 게 있을까? 의심하지 마라. 분명히 있다. 당신이 찾아내기를 기다리며 무궁무진하게 쌓여있다. 이야기거리가 흥미있는지 어떤지 평가하는 한 가지 길은 그 일에 자신이 얼마나 빠져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와 보기를 많이 들어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이야기뿐이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사람은 듣는 이의 눈앞에 영상이 떠다니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막연하고 캐캐묵은 말로 애매한 상징만 던지는 사람은 곧 듣는 이를 꾸벅거리게 만들 것이다. 말로 묘사하라. 여실히 서술하라. 그리고 생생하게 표현하라.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전해내려온 속담은 대부분 시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카네기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오기는 쉽지만 물을 먹이기는 어렵다. 여우처럼 교활하다. 바위처럼 단단하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진부한 것 같지만 이런 직유적인 표현들은 대부분 그림과 같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낮춰라.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 해도 청중은 당신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당신을 좋아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청중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들은 자기 과시나 하는 이기주의자는 못 봐주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분야에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그 용어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겠죠.
듣는 이를 무시하거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외면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인처럼 생각하고 보통 사람처럼 말하라. 이 책에서 데일 카네기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닦인 유리창은 그 자체로 이목을 끄는 게 아니다. 그저 빛이 들어오도록 할 뿐이다. 좋은 연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는 듣는 이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만큼 자연스러워서 청중은 그가 말하는 태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그가 전하는 내용만을 의식하게 된다. 자신의 솔직한 경험과 지식,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신뢰와 보기를 들어 비유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듣는 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함. 적어도 이러한 세 가지가 갖추어진다면 잘 닦인 유리창과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세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쉽게 얻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엇이든 내 몸에 체화되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한 가지로 데일 카네기는 학습 고언이라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아 성찰과 노력이라는 추상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를 다음과 같이 풀어내고 있습니다. 즉 대화하는 기술,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성공하는 과정도 모두 노력의 산물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말입니다. 외국어, 골프 혹은 공식적으로 말하기와 같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결코 꾸준하게 발전하는 법은 없다. 점차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마치 파도처럼 급하게 밀려가다가도 순식간에 우뚝 서기도 한다. 그러면 일정 시간이 정지하거나 오히려 뒤로 미끄러져서 전에 얻었던 토대마저 조금은 잃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체와 퇴행의 시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은 학습 고언이라고 이름 붙였다. 잘하던 사람도 이따금씩 이 고언에 발이 묶여 수주일 동안 머물 수도 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고언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면 절망에 쌓인 약한 사람들은 포기한다. 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계속 부딪힌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거의 하룻밤새로 도대체 영문을 모르는 가운데 자신이 대단히 발전했음을 발견한다. 고온에서 비행기처럼 갑자기 떠오른 것이다. 갑자기 말하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쏟으며 자신감이 생긴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을 키우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그 방법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한번 정독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